위로를 줍니다. 자, 이 댓글 제가 이따 김병주 의원한테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응원하는 분이죠.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뭐 사실은 이제 만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네. 내란 사태가 벌어진지 저도 이제 그때 밤을 꼴딱 새고 나서 노영희 변호사 그날 말씀을 만났어요. 나눴었는데 네, 예. 맞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정말 맞는 대한민국 모습입니까? 불안하잖아요, 너무 아직까지. 너무 불안한데 저는 오히려 네.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너무 행복해졌어요. 왜요, 변호사님? 왜냐하면 예. 지난주에 그 화요일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해결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이 진흙탕의 이 모습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언제 해결될까 이게 요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나 뭐 다른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노력은 했지만 그 8명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특검법도 사실은 거의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도 거의 안 됐고 대통령 스스로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었고 네. 또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탄핵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좀 먹혀서 우리가 박근혜 씨까지 탄핵을 시킨 마당에 또 똑같은 당에서 네. 두 번째 대통령인 윤석열까지 탄핵시킨 건 너무하지 않냐. 근데 사실은 시민들이 그런 거를 조금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력이 탁 불이 붙지가 않아서 그때까지는 여의도에 나오라 그래도 혹은 집회 나오라 그래도 광화문 나오라 그래도 좀 쭈뼛거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스스로 내려면 어때? 이제 이런 말.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좀 앞으로 놔두면 잘하지 않을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예. 지난 화요일 날 이분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저는 이게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들의 결정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졌다. 네. 역시 하늘은 우리를 돕는다. 그리고 주술로 흥한 자는 주술로 망한다. 예, 저는 이걸 확실히 깨달았고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화요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곧바로 토요일 날 되리라고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 또 보여준 시민들의 그 목소리가 네. 한 곳으로 모여지니까 또 토요일 날 국민의힘도 뻘짓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왜 투표를 하러 안 들어갑니까? 차라리 반대를 했으면 괜찮죠. 들어와서 투표를 했으면 되는데.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당당하게. 예. 근데 그게 두려우니까 자기네들끼리 권력 나눠먹기 하려다가 결국에는 창피스럽고 그 다음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정말 비루함, 네. 구질구질함, 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는 맡기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은 거고. 저는 그렇네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력이 됐고. 네. 이번 토요일 날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기필코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기필코 된다. 네. 사실 지난주에 투표에 참여하신 105명의 국회의원들 뭐 이래저래 이제 박제가 됐어요. 완전 박제됐고요. 노래까지 나오고.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노래 다 나왔어요. 노래 다 나오고 아마 우리 아이들도 이 노래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멜로디가 익숙한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건 참 이 일면에 국회의원 이 얼굴이 다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분들 예. 중에 뭐 초선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진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 사람들은 진짜 본인들이 정치를 오래 하면서 뭘 했는지 네. 본인들이 선배된 정치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아. 본인들이 지향하는 거는 결국 권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거밖에 안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그냥 통합되는 분위기로 빨리 물러나야 되고 탄핵해야 된다. 뭐 당장 뭐 구속하라, 체포하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투표장에 안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그럼요. 윤상현 의원이 1년 지나면 뭐 다 찍어준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걸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하거나 뭐 할 때마다 일단 투표장에 나가라. 그래서 그게 주권 행사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주권 권리가 아니에요. 본인들의 투표 행위는 의무예요, 의무. 의무. 예, 우리 국민들하고 달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의무 행위를 방기하면서 우리한테 너 투표해라, 표 하나가 소중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못한다고 봐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 당이 처해 네.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걸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절대적인 부분에서까지 그러는 건 좀 유감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너무 부끄럽게 우리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나올까봐 그것도 무기명인데 네. 찬성하는 사람 나올까봐 거기 못 들어가겠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 기본도 안 된 그런 국회를 보다 보니까 그럼요. 정말 분노를 하셨고 박제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새벽에 들어온 소식도 한번 짚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됐습니다. 네네. 뭐 예상하셨죠, 변호사님?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김용현은 저는 스스로 찾아 들어갔다. 네. 자기의 그 둥지로. 네. 왜냐하면 김용현 씨가 너무 전격적으로 먼저 스스로 찾아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그 찾아 들어간 곳은 그 수많은 곳 중에서 검찰이었고 네. 그 검찰은 지금 현재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고향이고 친정이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없이 혼자 마음대로 거기를 찾아갔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과 논의를 했을 것이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국수본으로 가라 그러겠어요. 공수처로 가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검찰로 가라고 했겠죠. 네. 너 먼저 가 있어라. 나도 가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우리 친정이다, 고향이다. 말씀 푸근하다. 가면 잘해줄 거다. 뭐 이런 거 아. 했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을 정확히 안 보시는 분들은 정말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검찰도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아요. 검찰이 원래 권력의 향배를 제일 잘 알아서 검찰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 것 같으면 미리 가서 딱 누워서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것인지 네. 아니면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그 저희가 따로 있는 것인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지금 혼재해 있는 것 혼재돼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매우 눈치를 보고 있고요. 네. 검찰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검찰 내부에는 이 대통령 직속 라인들이 이렇게 이만큼 있고 그다음에 그 아주 반대되는 대통령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극렬한 사람들이 또 있고 중간은 대부분은 이제 전부 다 눈치만 보는 아무나 이겨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상관없다는 사람들. 예. 근데 이 대통령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좁아요. 이 엘리트주의자들은 사람을 많이 안 뽑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라인들끼리는 이만큼 좁은데 네. 이들이 점점 고립무원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자폭하면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CBS인가 어젠가 나온 거에 정규재 네. 뭐 정규재 씨가 인터뷰했더라고요. 방송 나와가지고 알코올성 치매 어쩌고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판단 제대로 안 한다. 근데 그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저희 방송에서 노영희 네. TV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갑자기 그날 했겠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가 물론 당연히 명태균과 그다음에 강혜경과 그다음에 한동훈 이 세 개가 이제 트리거가 됐겠지만은 그걸 트리거라고 느끼게 만든 거. 그래서 트리거가 그러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의 비정상적 판단 때문이다. 의사결정 능력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왜 의사결정 능력이 망가졌느냐? 그것은 너무 그동안에 과도한 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 가지고 좀 성격도 많이 변했고 매우 난폭해졌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네. 그다음에 좀 컴플렉스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있어서 보였는데 그 컴플렉스랑 이게 연결돼 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항상 칠 거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배신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배신으로 성공한 자는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거든요. 한동훈. 예. 근데 한동훈이 이제 자기를 배신할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의 처갓집과 자신의 처갓집과 지금 서로 싸우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 게시판에 상상을 초월하는 무식한 방법으로 싸웠잖아요. 양쪽에서.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뭐 장여찬 이런 애들이 가세하면서 이걸 다 불을 붙였거든요. 네. 그러면 극우 유튜브를 항상 자주 보시면서 그쪽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는 그 분이 부정선거로 이 국민의힘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선에서 2020년 4월 15일 총선과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사전투표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확증 편향이 더해지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선포를 하게끔 만든 거는 그 약간 아프신 그런 부분들 이게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죠. 판단 못하고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면서 또 좀 어디에 뭐 입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 나와요. 군인병원, 국군병원에 갈 것이다. 녹내장 때문에 뭐 실명이라고 그러면서 할 거다. 나도 녹내장이라고. 그 어떻게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뭐 예. 실명이다 녹내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네. 당뇨는 좀 심하다 그래요. 당뇨. 근데 이런 당뇨는 것들을 당뇨가 심한데 당뇨가 심하다고 해서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구속이나 안 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네. 예, 보통 당뇨해도 보통은 다 약 주면서 그냥 적당히 잘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별로 그냥 좀 유언비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다만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근데 생각을 저는 할 거다. 그거보다도 예. 일단은 구속은 되고 나중에 보석으로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되면 보석 신청을 해가지고 나오는 방법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고 도망갈 수가 없고 근데 지금 음. 이분은 현재는 구속이나 신병이 확보가 돼야 되는 이유가 네. 이분이 증거인멸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통령 주변에는 행정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다 지금 폐기되고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뭐 방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동안에 위아래에서 지시 내렸던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다 없애고 예. 김용현 씨 같은 경우도 핸드폰 바로 그냥 없애버리고 세 빵점 번이나 퍼주고. 세 번이나 바꿨다고. 예, 그래서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식으로 증거인멸하는 게 심해서 지금은 임신 구속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김용현 씨가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현 씨는 내란죄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란 말이에요.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중요 임무 종사자, 하나는 단순 가담자, 하나는 우두머리. 우두머리. 옛날에는 수괴라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이제 말을 순화시켜서 우리나라 말을 쓴다 그래서 우두머리죄예요.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자는 네. 사형 무기징역 그 다음에 5년 이상이에요. 음. 그 다음에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네. 징역이에요. 근데 지금 김용현이가 중간에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위에 지시하는 우두머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유로 네. 김용현이가 구속은 됐지만 당연히 그럼 그 다음 수순으로 더 중요한 주범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렇게 해서 끝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위에 있다고 하니까. 예, 왜냐면 그 사람이 안 시켰으면 그렇죠. 이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람은 이런 말도 하죠. 김용현이 마치 계엄을 주던 것처럼 자꾸 검사들이 질문을 해서 싫다. 네. 그리고 좀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좀 꼬리 자르기를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워낙 증거들이 많고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분이 참 이번에 이상한 게 자기가 원래 게으르신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다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쵸?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예. 궁금하고 불안하고 이랬으면은 자기가 네. 계속 전화를 합니까? 근데 그게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그렇죠. 비어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통신 내역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윗선을 증거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는 없어요. 끊을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두머리로 윤석열 이렇게 사실 지목이 된 셈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검찰이 먼저 해놨다는 거고 아. 검찰이 사실 지금 공수처하고 국수본이 이거 안 찔르면 자기네들도 슬슬 하고 싶을 텐데 지금 거의 뭐 경쟁이 붙은 것처럼 경쟁도 되다니까. 붙었을 뿐더러 검찰이 예.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제일 약해요. 검찰이 이 사건을 한다고 주장할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제일 약해요. 네. 왜냐하면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원래 직접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다만 이제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무슨 직권남용했냐 내란이라고 한 직권남용했다. 뭐 이제 있던 걸 지금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맞고. 말이 안 맞고 그리고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도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경찰이 경찰 수뇌부를 체포할 정도로 경찰도 속도를 내고 있고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막 나서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어제 내란 상설특검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예. 국회가 정말 일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상설 특검도 됐고 예.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긴급 체포 8명 하라는 것도 됐잖아요. 와, 그거 별이야. 대단한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찬성표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23명이나 찬성을 네. 했고요. 이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23명 했는데 22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명이 최수진 의원 아시죠? 예, 예. 그때 이제 좀 주무셨던 본회의장에서 잘못 눌렀대요? 예, 잘못 눌렀대요. 아니 박덕흠도 잘못 잘못 눌렀다더니 눌렀다고. 예. 참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서 나 이거 찬성 안 하려고 했는데 잘못 눌렀어 해서 정정이 됐습니다. 22명의 기가 막혀서 말이 여당 안 나오네. 찬성표 어쨌든 22명 여당 표가 나왔고요.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뭐 김재섭, 한지아, 뭐 김용태 그래, 뭐, 이런 예. 사람들도 지금 반대는 안 하고 기권을 또 던졌잖아요. 그렇네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10명 정도는 확보된 것처럼 일단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표결에서 어제 뭐 김상욱 의원도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찬성할 거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8명 있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양쪽으로 자꾸 네. 여기서도 칭찬받고 저기서도 칭찬받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예. 본인의 심지를 딱 굳게 가지고 네. 가치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행동해야죠. 그래서 결국 뭐 수사 상황이지만 탄핵이 될 거냐라고 이 측면에서 보면은 탄핵될 가능성은 국민 내부의 분위기도 봐서도 높다. 그리고 대통령이 원해요. 탄핵을. 대통령이 원한다. 이게 네.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원한다?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하야하거나 탄핵하거나 탄핵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자신이 이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거저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은 탄핵이랑 하야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하야는 스스로가 언제까지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킬 수는 없어요. 이제는 아무리 그동안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 이 하야 약속은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야 약속. 그러면은 예를 들면 2월 달까지만 하고 내가 내려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지금 12월인데 2월까지 두 3개월 달. 남았잖아요. 네. 2달 반 정도. 2달 반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걸 기다릴 수도 없을 뿐더러 예. 더 문제는 2월 달에는 무조건 이 사람은 끝이에요. 음. 하야한다는 거는 자기가 몽땅 다 내려놓고 그렇죠. 끝난다는 거니까 예. 하야하고 난 다음부터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4월 안에 대선이 이제 치러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확정적으로 자기가 직에서 물러난다는 게 2월 달이면 정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네. 그거랑 비교해 가지고 탄핵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탄핵.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번 토요일 날 탄핵이 의결돼 가지고 가결돼 가지고 헌재로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그건 넘어가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뿐이지 대통령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직무대행으로 한덕수 총리가 하기는 하겠지만 네. 예컨대 그러고 난 다음에 헌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심리를 해야 됩니다. 심리를 할 때 뭘 할 수 있느냐? 예. 본인이 변명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변명을 하고 싶어요. 뭐냐? 내가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한 비상계엄이 타당하다는 이유, 네. 내 명분이 맞다는 이유를 설명해서 자기에게 그 호감을 가지고 있는 혹은 자기 편인 헌재 재판관들이 오케이를 해주면 6명이 인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탄핵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탄핵까지 걸리는 심리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치면 12월 달에 됐다고 치더라도 6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중간에 헌재 재판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9명 중에 6명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한두 명은 본인 분명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지만 자기는 헌재로 가면 오히려 살 수 있다. 헌재에서 뒤집게 가능하다. 예, 그리고 왜 그렇게 보냐면 자기 이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고 네.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씨를 옹호했던 사람이 또 변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제일 크게 할 거는 이번 계엄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이 논리인데 네. 거기서 하는 게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자료를 자기가 서버에서 받아온 걸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위법 수집 증거가 되냐 안 되냐 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예. 일단은 본인이 왜 그렇게 이게 부정선거라고 생각했느냐 이제 그 설명을 쭉 할 것이고 네. 그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결국 필연적으로 뭐가 얘기가 됩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라고 자기는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30-40명 되잖아요. 그런 무효의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비상계엄 해제에서 찬성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무효다. 예, 그러면 그 비상계엄 해제도 사실 무효다. 다 무효다. 이런 논리까지 생각한대요. 예. 아니 저는 무슨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세계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서 조금 맞아요. 다른 조금 세계죠. 멍한데 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탄핵돼서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 판단을 거치면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이분 본다.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술을 과도하게 드셔가지고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니냐는 게 중론인데 이번 사건도 역시 그렇고 저는 변호사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조언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네. 그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 이분들은. 왜냐면 네. 변호사 입장에서 그걸 알아도 음. 그거 말고 다른 걸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윤석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려가라고 그렇게 하고.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분 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냥 쇠고랑 차고 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탄핵 재판은 본인이 뭔가 스스로가 이렇게 좀 주체적이 돼가지고 본인을 변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리가 마련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 어차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비웃음 당하느니 관두세요 해버리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쪽에서는 하야보다 왜냐하면 네, 하야 못해요. 하야나 탄핵 중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네. 근데 하야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생각.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자기를 잘 못 알아듣고 이건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돼가지고 나를 몰라주고 나의 진가를 몰라주고 나의 충정을 몰라준다. 네. 이 사람들이 한동훈과 명태균과 이 강혜경과 같은 나쁜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 나에게 호의적이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막 양산해가지고 나를 악마화시키고 있다.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마인드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자기가 배운 건 하나죠. 시간을 끌어라. 시간을 질질 끌면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6개월만 넘기게 되면 그때 가면 판단들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나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만 예. 6개월만 끊고 나가면 내 말에 다 동의하게 될 것이고 이제 여론이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근데 있을까? 너무 설득력 있죠, 내 네, 말이.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의 지금 상황, 상태, 정신 세계를 좀 분석하고 있는 느낌도 그럼요. 들고. 저는 그 사건을 분석할 때 예. 객관적인 주변 상황도 보지만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나 네.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제 말이 다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래서 탄핵으로 갈 거다. 뭐 그러면 사실은 친윤 쪽에서도 탄핵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이 지금 얘기하고 TF에서 얘기하고 있는 2월 뭐 3월 하야 그다음에 뭐 4월 5월 대선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하야가 싫은 게 하야를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대통령 뽑아야 된다는 게 정확히 나와요, 로드맵이. 그렇죠. 60일 안에. 예. 예, 딱 근데 예. 만약에 하야를 안 하고 탄핵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질질 끌 수가 있어요. 헌재가 결정 내릴 때까지. 최대한 6개월까지 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60일인 거잖아요. 180일 끌고 60일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도 탄핵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은 지금 한덕수를 허수아비라고 봐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는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허수아비 같아요. 식물총리 같고. 네. 근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를 지금 탄핵한다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내일인가 오늘인가 보니 탄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과반만 넘으면 되니까. 그럼, 대통령이 네. 아니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최상목이에요. 아, 그렇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위. 사실 그런 정파나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이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경제부총리다 권한대행 보니까. 순위 2위가 지금 예, 최상목. 예. 예. 그래서 이 약간 무색하고 약간 반투명적인 이 사람을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헤게모니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한한 싸움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 한덕수는 어쨌든 이건 이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이라는 어쨌든 큰 지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동훈은 아무런 지위가 없어요. 그렇죠. 당대표라고 해봤자 진짜 3분의 1 당대표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한동훈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질 헤게모니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한덕수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한 뭐 두한이 프로젝트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두한이 프로젝트도 한동훈은 한덕수한테 붙어가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원칙은. 예. 자, 그런데 한덕수가 정치도 오래 했던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한동훈보다는 이제 나머지 윤핵관이라든가 이쪽 라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더 깊죠. 그리고 깊고 안 깊고를 떠나가지고 네.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 한쪽에 막 딱 붙어버려가지고 자기의 이 정치 인생을 물론 지금 거의 다 끝났지만 예. 그렇게 쉽게 망가뜨리고 싶지 않죠. 자기 주가를 지금 올리고 싶겠죠. 그렇네요. 사람은 다 실민이 누구 다 똑같은 그렇네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겠죠. 네.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인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언제 해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은데 양쪽에서 세력이 팽팽해서 자기를 아무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기는 가장 좋죠. 근데 이 양쪽 세력들은 윤핵관은 윤핵관대로 한덕수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저쪽 한핵관들은 그 한덕수는 우리 편이야. 우리 같은 한시잖아. 막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기분 좋고 논하는 거는 한덕수다. 근데 한덕수가 굳이 여기 한쪽으로 빨리 들어 필요 누워가지고 할 없죠. 필요가 전혀 네. 없죠.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즐기게 할 수 있는 거는 하야가 아니라 탄핵이죠. 아하. 하야는 금방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탄핵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탄핵으로 예. 간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가 무슨 직무대행을 하냐, 예. 한덕수 잘라야 된다, 한덕수 내란 동조자다 이래가지고 지금 총리에서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최상목인데 최상목 씨는 이번에 국무회의 할 때 자기는 반대했다는 얘기를 또 막 계속 흐르고 있어요. 민주당에도 밑보이기 싫은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그래도 경제학자니까. 그래서 코널대가 나왔죠. 경제학자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 더 망가지면 안 된다 해서 경제를 좀 살리는 쪽으로 갈 것 같아서 한덕수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이게 또 좀 중론이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제 선거인데 권성동이 나왔어요. 권성동, 김태호, 예. 그걸 보고 권성동 카드로 또 이제 한동훈 만약에 탄핵 이후에 한동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끌어내린 다음에 권성동 체제로 또 똘똘 뭉쳐서 가겠다 이런 생각 같기도 하고. 지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죠. 한동훈 축출 프로젝트. 언제부터 지금 뭐 맨날 김옥김 프로젝트 네. 얘기하더니 그놈의 프로젝트는 아직도 진행이야. 단계에서 넘어왔군요. 이게 탄핵 이걸로. 그래서 한동훈은 오히려 똥밟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동훈이 참여 잘할 수 있었는데 예. 그 비상계엄 해제할 때까지만 해도 18명 이끌고 가서 무슨 예. 이순신처럼 나에겐 18명의 이게 있다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한동훈 다른 모습이야. 예.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하게 대통령한테 또 혹해가지고 그래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권한을 넘겨준다니까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을 고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권력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넘겨받아 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한동훈이가 약간 쫄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혈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통령이 권한을 넘겨준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직무대행을 할 거니까 그건 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난 뭐 어쩔 거기 수 없는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네. 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게 자신이 없다. 지금 자기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한 자릿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건 자기가 자초한 거잖아요. 하도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재명이랑 싸울 수 없다. 이재명 싸우면 난 진다. 이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자는 강력한 말을 못 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 내가 너 권한 주게 그러면 이게 기회다. 자기는 잡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아무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권이 그래도 그 정도는 버텨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권은 못 버티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정말 착각에 빠진 거고. 네, 그리고 속은 거죠 자기도. 속았다. 네, 그리고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죠 이 사람도. 정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정말 사직생의 자세로 국민들을 그럼요. 믿고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좀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 국민 눈높이를 계속 얘기해왔는데 전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어요. 보여준 것도 없을 뿐더러 거짓말만 했어요. 이 사람 지금 약속한 것 중에 지킨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도 뭐 했나? 최상병 특검이라도 했나? 뭐 하나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맨날 말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요. 이런 사람을 누가 믿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기엔 바깥에서 보니까 정확히 보이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정치를 안 해봤고 그 사람도 정치 안 해봤겠지만 우리는 바깥에 있고 내일이 아니니까 명확히 보여. 근데 이 그렇죠. 사람은 자기 이거 객관적으로. 뭔가 이게 잡힐 듯 이러니까 더 욕심이 앞서가지고 이걸 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야를 빨리 시킨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 이른바 그걸 빨리 자기 내 힘으로 로드맵에 맞춰서 맞춰서 해내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대로 그건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대통령은 한동훈을 조금 아쉬워서 손을 좀 잡았겠지만 한동훈을 더 미워요. 한동훈 제일 미워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대통령이 원래 성격이 그렇대요. 한번 찍으면은 엄청 잔인하고 예. 끝까지 죽인다 이런 게 있대요. 한동훈을 미워하고 있는 한동훈 윤석열 내가 모습. 대통령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인과 그 가족들이 다 미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단계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진 그 이유가 이 대통령이 좀 미워하고 정말로 이렇게 싸우는 사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나 같으면은 예. 어차피 승부수를 던졌어야 될 타이밍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걸 다 놓쳐버린 자기의 잘못이고 용기가 없는 게 잘못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도 지금 이거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고 윤석열은 어쨌든 탄핵을 더 선호하면서 탄핵되고 내가 한번 겨뤄보겠다 헌재에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거네요.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 네. 홍준표 같은 사람이 이제 쭈뼛쭈뼛 올라서잖아요. 그 전에는 마치 뭐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이다, 뭐 난 대통령이 그런 좋다. 회복 메시지. 맨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동훈만 오로지 자신의 적인 것처럼 배신자인 것처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배신자였죠. 원래 자기의 그 박근혜 뭐 그럼요. 탄핵이나 이런 거 할 때. 예. 근데 어쨌든 그 동안에는 마치 거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감싸고 난리치더니 요즘에 홍준표 시장이 올린 페이스북에 보면 나는
4%밖에 안 되는 탄핵 이후 4%밖에 안 되는 우리 당의 지지율을 내가 대표로 나가면서 24%로 올려놓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당은 윤석열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은 죽거나 네. 말거나 우리 당만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는 나를 좀 봐달라라는 자기가 식으로. 이제 대선 후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이 다 나서는 건데 예. 결국 그 사람도 자기 새치혀로 망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뭐 탄핵 이번 주 표결이 있겠지만은 이 표결대로 윤석열 직무정지는 될 테지만은 국민의힘 상황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하라 이런 지금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 정당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법무장관이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법무장관도 탄핵시킨다는 거죠. 저 민주당도 대단해. 다 탄핵이야. 대단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럼요.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위원정당 해산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징적으로 이게 벌써 10만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네. 부끄러운 일이고 왜냐면 여당에 대해서 위원정당 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호응을 얻는 것은 네. 이 여당의 의원들이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대통령의 내란죄에 동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흑역사로 남을 거예요. 흑역사로 남을 거다. 이제 105명의 의원들의 모습 저희가 오마이뉴스에서도 저희는 지역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준비담 볼까요?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못 버티는 거죠. 특히 이제 수도권 서울부터 받기 시작하는 그렇죠. 것이고. TK는 그래도 굳건하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젊은 초선 네. 이런 사람들은 못 버티겠죠. 못 버틸 김은혜도 것이다. 못 버틴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은혜도 못 버틴다. 그 바이든 날리면 그 수석 출신의 그 수석 김은혜도. 그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김은혜도 네. 너무 힘들대. 100명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를 나가라고 막 그런 데다가 네. 그 잘난 배준영도 아. 기억나십니까? 배준영 제가 네. 운영이 국감 가가지고 강혜건 씨 맞아요. 할 때 나한테 뭐 소나무당 비례로 나온 뭐 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고 했으려는데 야 내가 웃겨가지고 나도 그날 처음 봤지만 나는 그 사람 처음 봤어요 그날. 예. 하도 잘난 척을 하시길래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네. 자기네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편지 써가지고 제발 탄핵에 찬성하고 어떻게 투표해라 버팁니까, 그랬대잖아요. 이거를. 근데 결국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쫓겨내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리고 축출 집회한대요. 김재섭 의원에 대한 비판이 정말 또 크거든요. 김재섭 의원은 비판 받아 마땅해요. 내가 20만 원이나 축의금 줬는데 많이 주셨네요. 너무 많이 줬죠. 내가 또 네. 젊은 청년을 응원한다고. 근데 저분은 조금 이제 가족들이 속상하게 할 텐데. 원해였으니까. 그 당시에 작년 8월인가 언젠가 이제 결혼할 때 예. 내가 돈을 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그럼 도봉에서 당선될 때 뭐라고 얘기하고 당선됐어요. 그럼 그 민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럼요. 자기 할 일을 해야죠. 그리고 왜 자기가 위선적으로 소장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랬어요. 네. 나는 위선적인 거를 싫어한다고 당선된 사람이 저렇게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 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제일 문제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정말 이 당의 운명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탄핵으로 갈 가능성, 뭐 오히려 친윤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고,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실 출근 관련해 가지고 이거 노영희 변호사가 제보를 받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제가 월요일날 단독 터트린 건데 내가 또 제보자를 보호한답시고 우리 거기다가 단독이라고 안 썼어요. 내가 대통령의 가짜 출근 이거 내가 비밀을 살핀다 비밀을 살핀다. 하려다가 내가 이거- 우리도 제보자를 위해서 안 했더니 딴 데서 다 써버렸다. 근데 이거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짜 출근을 했다. 근데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법적 책임 혹시 물을지도 몰라서 엄청나게 줄여가지고 사실 나온 얘기고 아침에 8시 50분쯤 되면은 이제 출근을 위해서 차가 진짜 쭉 나간대요 무조건. 그러면은 실제 그 차에 정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은 이제 알잖아요. 예. 근데 좀 있으면은 그 차에는 가짜였어 이런 얘기가 돌고 또 나오래. 그래서 또 11시에 또 나간대요. 11시에 또 출정 준비해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은 예. 아니래 기다려 들어가라 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에 썬팅이 돼 있으니까 제대로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차는 움직이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네. 물어보면 위에서 다 알려준대요. 지금 가는 게 가짜, 이번 건 지금 가짜. 가는 진짜 이렇게. 예. 그러면은 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 딱 뭐 가짜 나온다 그러면 딱 가서 또 하고 그렇죠. 진짜라면 또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게 웃긴 게 자기네들은 사실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혼자 그렇게 거짓말하고 혼자 행차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혼자 행차하는 그 빈 차를 얘네들이 따라가 가지고 호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네들도 가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많이 나갔는데 많이 나갈 때마다 그런 일을 많이 봤다는 얘기고 이거 다 공공이 하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비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제 공직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 정시에 출근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밤에 뭐 음주를 하거나 그런 것으로 자기네들은 추정한다. 그러면 자기네끼리 이제 기다리면서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유 오늘은 또 왜 이랬대. 오늘은 뭐 어쨌대 저쨌대 이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뻗치기 하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그래도 출근을 하나보다 그 차 따라가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아 오늘 성공했네 이런 식으로 막 또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지경이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래놓고 또 퇴근은 또 철저히 하신답니다. 그래서 막 가짜 퇴근 없어요? 출근은 가짜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해놓고 예.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6시에 거의 칼퇴해가지고 또 다른 유흥과 여러 가지를 즐긴다는 건데 유흥을 즐긴다. 그렇죠. 이제 술 드시고 뭐 그 동네에서 뭐 시켜 먹고 이제 이런 거 한다는 건데 그래요. 예 근데 족발 이런 것도 좋아하신대요.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한 게 지난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제일 싸웠던 사람이 권익위원장이잖아요. 음. 권익위원장을 몰아내라고 사실 그 부위원장을 네네. 앞세워가지고 했었었는데 그때 가장 큰 나왔던 게 근태입니다. 맞아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뭐 근태가 어쩌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이 대통령의 근태는 왜 아무도 이거 근태 잘 안 지키면 또 법적으로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그럼요 당연히 대통령인데? 그래야죠. 예. 예. 게다가 도어 스태핑 한답시고 처음에 해갖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한번 기억해 아, 보십시오. 그때 가짜 출근 못 하죠. 네, 그때 등장해야 가지고 되니까. 못하잖아. 게다가 그막 머리를 부시셔가지고 나타나고 한 달에 사람들이 다 적어놨었잖아요. 오늘은 몇시 출근, 오늘은 몇시 출근. 그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해방이다 그랬던 거잖아. 아 그때 뭐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거 뭐 다 사실은 내쫓고. 예, 기자들이 막 어.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 벽도 세우고 가벽 세우고. 별이 있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출근하기 싫어서 이런 거다 지금 해석을 해보면은 풀이해보면 이런 거 아니 그리고 아침에 8시 50분쯤 되면 원래 출근해야 되니까 빈차 한번 보낸 다음에 네. 양심이 있으니까 11시쯤 출근해야지. 그리고 나가다가 네. 아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2시에 갔다가 4시에 갔다가 막 이런데요. 웬일입니까? 이런 그러면서 대통령을- 하는 말이 내가 있는데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뭘 꼭 거기까지 나가야 돼? 이렇게. 아 내근하시겠다? 예. 재택근무 하시겠다고. 예. 재택근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로 공직자회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초창기에 대통령이 그랬대요. 아 진짜 못 해먹겠다. 이거 왜 한다 그랬지? 아, 그래요? 자기의 육성으로. 그러니까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진짜 이 자신이 이게 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대통령 놀이 이른바 즐기다가 이제 탄핵 거의 뭐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해프닝처럼 이제 끝나 버렸지만 군인권센터에서 얘기했던 1호기가 갑자기 떴다. 출국금지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 비행기가 뜨니까 군인권센터에서 이제 이거 놀란 거죠. 놀란 건데. 예.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의심할 이게 수밖에 가짜 출근하는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걸 다 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음. 김건희 씨에 대한 출국금지 빨리 돼야 된다. 김건희 출국 금지요? 네. 왜요? 아니 1호기를 원래 누구누구 탈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네, 나는 그리고 네. 그분도 사실 어느 정도 보면 공범인데 왜 공범 다 같이 출국금지 시켜야지. 만약에 그분이 나 지금 나갈래요 그래버리면 그 사람을 막을 방법이 있어요? 해외 간다 그랬을 때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네. 남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시키는 것과 별도로 네. 그분이 모든 증거나 이런 거 다 갖고 있을 텐데 핸드폰을 갖고 있든 뭐 자기 집에서 사용하든 뭐가 있든 이 공동 경제 공동 뭐 경제 지갑 뭐 여기까지 하면서 그런 논리 만들어냈던 윤석열 검사였는데. 경제적 이해관계의 예. 공동체 예. 이런 경제 얘기하면 공동체. 했던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을 다 같이 막아야지. 한 국정 명만 공동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한 명만 풀어주게 되면 그 한 명이 어떤 행동하는 걸 우리가 제지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명태균 의혹을 우리가 봤지만은 되게 중요해. 명태균 의혹에서 지금 핵심 인물이 김건희인데 그렇네요. 이분이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1호기도 지금 막 떴다 내렸다. 지금 이러기도 강릉 갔다 돌아왔다는데 실제 진짜 아무도 안 탔는지도 모르겠고 또 바람 쐬러 나갔다 왔을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한다니까. 출금지에 대해서 못 나가니까 바람에 세차. 그 되게 답답해한대요. 한 군데 계속 있는 거를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그 누가 탔는지 뭐 아무도 안 탔다고는 아무도 하지만 안 탔다고 뭐 주장하나.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예. 알 수가 없다. 참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믿음이 그동안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예. 없고 거짓말을 국민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신뢰하지 못한다. 이건 뭐 좀 충격적인 그런 사안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1호기에 뜬 것만 해도 놀라는 상황이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랑 예.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분해하고 있대요. 분하고 괘씸하다고 생각한대요. 왜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이요? 네. 왜냐면 아니- 자기는 되게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네. 밤잠도 설쳐가면서 새벽 5시까지 고맙다 문자도 보내주면서 서로 간에 그동안 노력했는데 국민들이 너무 자기네들의 진정성을 몰라주고 네. 너무 자기네들을 이상한 사람들만 여기고 음. 비아냥거리고 네. 자기네들의 사랑을 폄훼하고 이래가지고 매우 기분 나쁘다. 네. 너네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환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등을 돌리고 내 등에 칼을 꽂냐. 이러면서 매우 화가 나 있고 그거 전부 다 주변에 있는 배신자들 때문이다. 네. 그 주변에 배신자가 누구냐? 뭐 이명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남, 뭐 명태균, 뭐 그다음에 분해한다. 윤핵관, 김핵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계속해서 사실은 지금 뭐 관저에 계속 있으니까 여기저기 전화하고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있겠네요. 그거 모르겠는데 예. 그게 이제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실제 그 중간에 바꿨잖아요. 명태균 씨 측하고 우리 측하고 공동으로 같이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물론 하긴 했죠. 강혜경 변호인들이 우리가 4명인데 네. 우리가 한 게 핸드폰을 그때 바꿨다고는 얘기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핸드폰 예전에 사용하던 거 증거 보전 해달라고 법원에 예, 신청을 맞아요.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명태균 씨도 똑같은 신청을 또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는 거기까지 해도 당연히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게 압수도 안 되고 안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포기하고 있었는데 웬걸 비상계엄이 딱 선포되니까 이제는 피의자니까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네. 어떻게든 확보를 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음. 물론 상대방이 다 없애버리거나 안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뭐 해외 가서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될 정도로 증거인멸을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이 비상계엄 때문에 내란죄 때문에 우두머리로 지금 돼 있는 상황 사실상 그래서 결국에는 강제 수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산적 두목같이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두목죄. 두목, 예. 두목이고 두목죄. 두목죄로 예. 지금 뭐 사형, 뭐 무기징역 이런 어마무시한 최고의 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이번에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통과됐다는 거하고, 상설 특검. 예. 그래서 그 특검은 대통령이 또 특검이 누가 이제 추천이 되면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임명을 3일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나 무슨 조항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아하. 직무유기라고 있고 직무유기. 실제 해야 될 일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워낙 권한이 세갖고 말을 못 하고 있었지만 헌재 재판관 임명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다 걸리게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직무정지가 이번 뭐 주말에 된다고 하면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면은 권한대행이 사실은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이. 근데 넘기면서? 권한대행이 더 빨리 탄핵될 것 같아요. 권한대행도 직무가 빨리 정지될 것 같아요. 권한대행 12일 날이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지 말지에 대한 표결하는 날이라서. 어떻게 될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이 그리고 먼저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먼저 있을 거예요. 김건희 14일 특검 전에 통과는 되는데 될 이것도 것 이제 같아요. 통과는 되더라도 이것도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 거부권 행사.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빨리 토요일 날 직무정지 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요. 네. 예, 그럼 이제 그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거고 특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 가야 돼요. 가실 거예요, 변호사님? 저 거기 가면 안 돼요. 안 되세요. 일 잘하는 사람 예, 소는 누가 키웁니까? 방송은 누가 합니까? 방송은 누가 합니까? 가서 열심히 좀 파헤치는 것도 뭐 기대를 해볼 만한데 아, 소를 키우신다고? 가볼까요? 근데 거기 너무 급여도 적고 내가 알기로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네, 기대를 제가 해봐야 아래 것으로서 열심히 만약에 시킨다면 해보긴 하겠지만 열심히 우리 이런 상황이 싫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국방위도 사실 핫했거든요. 뜨거웠거든요. 저희 오마이 엄청 TV에서도 뜨거웠죠. 몇만 명이 계속 이제 실시간을 보고 계셨는데 특전사령관이 사실상 깐 거 아닙니까? 양심 고백 한 셈이 됐어요. 두 번째 자기네들도 이제 빨리 누가 먼저 내리나 이 배에서 누가 먼저 내리나 음.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된 8명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사람, 제일 먼저 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감형이 이제 주어질 테니까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이 단순 가담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싶었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밝혀지고 있답니다. 많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날 복귀를 해보면은 정말로 이 그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뭐 테이저건이나 아니면은 뭘 써가면서 쏘라고. 뭐 샷건도 뭐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서 문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했으면 정말 이 유혈 사태를 어떻게 아니 감당했을지. 그리고요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최민희 의원이랑 김현 의원이 그러는데 네. 국회 이 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며칠 전에 국회 경내에서 어떤 사람이 창문 유리문을 부시다가 걸렸대요. 근데 원래 국회에는 그 문이 안 부셔지잖아요. 강화 유리 뭐 이런 거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셔보려고 근데 그날 부셔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고 첫 번째 일반인이 아닌 것이고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미리 벌써 며칠 전부터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미리 연습해가지고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해야지 이게 부서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미리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의원님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좀 맞는 게 실제 3일날 비상계엄이 있었지만은 그 관계자 말에 따르게 되면 이틀 전에 1일날 벌써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네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리미리 1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회의장에 못 오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그러려면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끌어내야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창을 깨는 게 필수겠죠. 문도 망가뜨리고. 근데 문이나 유리층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어서 물론 이제 나무 문으로 된 것들은 쉽게 깨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막 빨리빨리 잘 안 깨지잖아요. 그걸 미리미리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습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깨질 수 있는지.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헬기만, 그러니까 그날 복귀를 해보면 날씨가 여의도 같은 눈발이 좀 날리고 그랬어요. 날씨가 조금만 괜찮았으면은 벌써 이미 끝났다. 섬뜩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배치가 미리 계엄군이 되고 했으면 지금 이제 국방에 나와서 막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또 증언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사람들은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로. 그렇죠. 성공한 쿠데타는 또 영웅이라고 자기네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적인 게 되게 게으르시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그런 거는 또 되게 디테일하게 꼼꼼히 했다.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했다. 이게 나오는 게 벌써 거의 한 1년 전부터 이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 이와 관련돼 인원도 많이 늘려놓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증액해 놓고 그다음에 김용현이 움직인 거 보세요. 자기가 경호처에 있다가 경호처에서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일사불란하게 자기 밑에 쫙 줄 수 있도록 3,000명으로 규칙을 개정해 놨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다 정비해 놓은 다음에 자기 밑에 사람 자기네 라인을 거기다 심어놓고 자기는 자리를 바꿔줬어. 그래서 자기가 국방부 장관으로 자기가 일부러 취임을 하죠. 왜? 그래야지 이 국군 통수권자의 그 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또 군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1년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했다는 것이고 실제 얘기 듣기로는 대통령 취임이 22년에 있었는데 22년 9월부터 또 이걸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고 대테러 작전을 여러 번 또 운영해 봤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리고 오죽하면 특전사 사람들한테 야 북한군 우리 치러 가야 돼 이러면서 유서 써놓고 가라 그러고 이랬겠어요. 완전히 다 미친 꼼꼼하게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도 좀 믿을 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이게 성공한다고 봤던 거죠. 본 거죠. 그러니까 딱 실행했는데 날씨도 안 좋았고 생각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불성실하게 행동한 거지. 자기 딴에는 태업을 한 거지 말하자면. 뭐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국회를 배회하고 이런. 편의점 라면을 가짜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배회한 건 맞는 것 같고 사람 봐가면서 너 들어가라 말아라 이것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그런 계엄 상황이 있었고 계엄군은 우리가 목도를 했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군 통수권자가 아직도 윤석열이라고 국방부 확인해주고 있으니까 섬뜩한 것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매일 밤 여의도에서 촛불 그리고 응원봉을 들고 있습니다. 응원봉 들고, 맞아요. 이제 발랄하고 정말 밝게 우리의 목소리 주장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승환 씨가 응원봉 사라고 돈 줬대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 국회 앞에 커피숍
파리바게트인가요? 거기 500만 원을 누가 또 선결제를 해. 500만 원. 야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름을 이제 가명으로 했는데 김민주라고 해서 민주. 그래서 익명의 중년 남성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을 딱 와 진짜 대단한 멋지다.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대단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시민들의 이 열망, 이 열기 이거를 윤석열 모르겠죠, 몰랐겠죠. 우리 국민들 깨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너무 허투루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봐도 정말 대단해요. 그날 집회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깨끗했대잖아요 거리가. 그리고 사실 유혈 사태도 걱정을 좀 했어요. 상대방이 시비 걸까봐. 맞아요. 그런 것도 없었었잖아요. 그런 것도 예. 없었고. 저는 우리나라 옛날에 촛불 집회할 때도 그렇게 깨끗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너무 놀랬고요. 사실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크고 작은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다들 시민들이 야 군인들이나 그 옆에서 이제 이걸 방어하는 친구들에게 네. 야, 니네가 고생이다 이렇게 또 서로 위로도 해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매일 평일에 촛불이 있는데 국민의힘 앞에까지 올라와서 거기까지. 네, 맞아. 그런데도 국민의힘 불구하고 당에서. 큰 불상사가 없어요. 네. 국민의힘에 압박을 넣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진짜 국민의 끝이다. 그렇죠, 그렇죠. 끝이다. 지금 사라져야 될 게 국민의힘 이 정당 이 촛불 집회 저희 뭐 모습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질서정연하게 너무 질서정연해요. 그리고 진짜. 저는 참 눈에 띄는 부분이 이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이 아니 이거 확실히 산뜻하고 야광봉 뭐 이런 우리 때랑은 틀린 것 불빛이. 같아. 봐봐 지금 저게 어디 무슨 축제 페스티벌 온 것 한마다. 같아. 네. 아니 그래서 이승환 씨가 네. 그 국민 가수 이승환 씨가 실제 6곡을 불러준대요. 이 집회 금요일 날 와가지고 네. 너무 그분 멋있는 것 같고 김은국 씨는 또 이와 반대로 이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네. 나는 단순히 연예인일 뿐이다 또 이러면서 항변하고 있다는데 예. 그분하고 좀 너무 태도가 대비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번 토요일이면은 이제 탄핵이 된다라고 저는 역사가 예, 바뀌고 예, 예, 탄핵이 된다고 보시는 보고 거죠? 탄핵이 안 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어,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냥. 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탄핵이 될 노영희의 수밖에 없다. 예측은 아니 모든 탄핵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채널 A의 일관된 그 논조를 보세요. 그리고 한동훈마저도요 하야를 얘기하면서도 또 탄핵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진짜 그런 걸 좀 고쳐야 돼요. 진짜 간 보고 앉아 있어요. 맨날 간동훈이라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간철수라고 불렸던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이 지조가 있고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명확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여론이 어디로 갈까 이것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대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를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정치인은 나락으로 떨어져도 자기가 믿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위해서는 움직여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건데 누구나 자기 직업에 대한 그런 소신과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분은 자기 직업에 대한 그런 게 없는가 봐요. 아침 다르고 진짜 밤 다르고 맨날 많이 달라져요. 매일매일 다르고. 그럼 그 사람을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아무리 정치 경험이 없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네가 대통령의 손발이었다고 치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네. 이러면서 되게 괴롭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도 좀 한동훈이지만 국민의 의원들 105명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이 토요일에는 최소한 표결은 해야 된다. 아, 당연히 표결해야 네. 되고 당연히 이번에는 찬성해야 됩니다. 찬성해야 안 할 된다.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분노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보다도 그 105명의 국회의원에게 향할 거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계엄 뭐 이 위험에 또 국지전 위험에선 벗어나야 되니까 최소한 그럼요. 최소한 윤석열 그 자리에 있으면 군속 통수권자 있으면은 그걸 못 벗어나니까. 아니 진짜 체포가 일상을 돼서 좀 찾아야 구치소에 돼요. 있어도 결재가 가능하다니까요.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도 물론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예. 지금 뭐 정지되는 길밖에 없다. 그렇죠.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수밖에 없죠. 예, 그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의원들도 변할 거다. 이번은 주말에는 끝날 거다.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의 말 네, 들어봤습니다. 저의 예언입니다. 예. 네, 예언이 성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만나봤습니다.